자, 그럼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채은 강사님과 함께 자기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 관리하면 제일 먼저 좀 외적인 걸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요즘 길거리 다녀보면 예쁘고 잘생긴 사람 정말 많아요. 네, 너무 많아요. 근데 물론 그것도 장점이 될 수는 있지만 저는 정말 중요한 거는 호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메라비안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첫인상을 보거나 혹은 누군가와 소통을 할 때 차지하는 비율들인데 언어적인 요소, 그러니까 말의 내용은 한 7% 정도 돼요. 그 다음에 38% 정도가 목소리 톤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55%가 보이는 부분, 시각적인 부분이에요. 생각보다 시각적인 요소가 엄청 많이 차지하네요. 네. 그래서 그 말의 내용을 빼고 들리는 부분, 보이는 부분, 이걸 합쳐서 비언어적인 요소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비언어적인 요소를 잘 갖춰야 호감이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비언어적인 요소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목소리 톤이 중요하다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목소리 톤이 좋다는 거는 뭐 중저음의 목소리예요, 굵은 목소리예요, 이게 아니라 자기가 내게 가장 편한 목소리, 그리고 다른 사람이 듣기에 거슬리지 않는 목소리가 가장 좋은 소리고요. 내가 좀 목소리에 자신이 없어라거나 아니면 좀 고쳐야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보통 좀 이렇게 복식 호흡이라고 하는데, 호흡을 깊게 하시는 훈련을 하시거나 녹음을 해서 들어보시면 내 목소리가 좀 다르게 느껴지실 거거든요. 근데 그 목소리가 내 진짜 목소리예요. 남들이 듣는 소리. 그래서 녹음을 해서 들으시면서 내 목소리가 이랬구나, 혹은 발음이 이랬구나, 이런 걸 좀 판단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글자를 많이 읽고 녹음을 해보시면 목소리를 쉽게 고치고 교정하고 좋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 게 표정이거든요. 그 제 기억에 지난 시간에 장점이 잘 웃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잘 웃는 사람을 보면 왠지 더 호감이 가고, 아, 저 사람 참 성격이 좋을 것 같아. 그쵸. 그리고 뭔가 친해지기 쉬울 것 같고. 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표정도 억지로 지은 표정은 당연히 어색하게 되거든요. 팬한 미소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 미국의 한 거대한 항공사가 팬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라는 그 항공사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거대한 자본을 들여서 만든 곳이었어요. 그런데 승무원들한테 서비스 교육을 할 때 입만 웃으라고 가르친 거예요. 당연히 어색했겠죠. 네, 무섭겠는데요. 네, 맞아요. 왠지 좀 진심으로 대하는 것 같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만족도가 최하위가 나왔고요. 그래서 결국에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빗대서 어색하게 웃는 거, 입만 웃는 걸 팬한 미소라고 하고요. 반면에 뒷센 미소라는 게 있어요. 뒷센이라는 학자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건데요. 사람이 진짜로 웃을 땐 눈과 입이 동시에 웃는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아나운서님 보면 계속 이렇게 눈이랑 입이 같이, 네, 지금처럼 같이 웃으시잖아요. 이게 진짜 미소예요. 근데 생각보다 표정이 굳어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 특히 우리 예전에 뭐 개그맨 분들이 나오셔서 한국인들의 힘든 이유가 안 웃는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네. 내가 웃는지 안 웃는지 이거를 보시려면요, 일단 눈가 주름이라든가 입꼬리를 좀 보시면 쉽게 판단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입꼬리가 좀 아래로 많이 내려가 있다, 평소에 좀 안 웃으셨을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눈가 주름 많이 신경 쓰시지만 눈 주위로 가로주름이 뭐 3개 정도 깊게 패여 있다, 많이 웃으신 거예요. 좋은 주름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평소에 좀 표정이 밝았다는 거죠. 링컨 미국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40세가 넘으면 그 사람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게, 정말 얼굴 표정과 얼굴 모양, 이런 거는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눈가 이렇게 주름 있는 분들 보면 굉장히 인상이 좋아 보이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웃을 때도 눈도 이렇게 네, 살짝 반달로 되면서 보이시고. 예쁜 모습이 나오죠. 네. 그리고 특히 그런 거 보시면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갓난아기들이 나를 보면 방긋방긋 웃는다. 네. 그럼 표정이 밝은 분이실 확률이 높고요. 나만 보면 울어요 하시는 분들은 혹시 내 표정이 굳어있지는 않은지 무서워서 웃나? 네, 아이들은 표정 근육이라든가 목소리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해 보시고 자주 웃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냥 말씀드린 대로 억지로 웃으면 더 무서워요. 제가 예전에 학생들 앞에서, 저는 학생들이 예뻐서 웃은 건데 너무 활짝 웃으면 좀 부담스러워 할까봐 이렇게 살짝 미소 띠면서 칭찬을 해줬는데, 저희 학생들이 원장님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정말 진심으로 웃으면서 얘기를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미소는 쉽게 연습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일단 입꼬리를 올려야 된다고 하잖아요. 입꼬리는 근육이기 때문에 평소에 진짜로 크게 웃으시면 입꼬리 자체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렇게 입꼬리가 올라가면 눈도 같이 웃게 되는데요. 이왕이면 항상 좋은 생각,
좀 좋은 이미지를 떠올리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확실히 좀 부드러운 인상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표정 근육이라고 하는 이마 근육이라든가 이런 광대 쪽의 근육을 좀 크게 써주시면 훨씬 표정이 풍부해져서 표정이 더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좀 인상을 좋게 만드는 것, 이게 저는 자기 관리에서 외적인 부분에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건강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사실 뭐 이렇게 아무리 자기 개발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에도 건강을 잃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사실 건강이 안 좋아지면 겉으로 그게 보여지잖아요. 그럼요. 네. 얼굴 아무래도 우리가 뭐 낯빛이 좀 네. 어둡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당연히 에너지도 좀 적어질 거고요. 그래서 건강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굉장히 약하고 좀 체력도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식습관을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바꾸려고 했는데 건강 관리도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성인이 1일 동안 섭취해야 되는 권장량이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뭐 1,500칼로리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거를 보통 우리 삼시세끼 먹는데 3번에 그렇게 다 먹으면 탈이 나요. 네. 그런 사람한테 무조건 뭐 아침은 이때 이렇게 먹어, 점심은 이렇게 먹어, 저녁은 이렇게 먹어 하면 그 사람의 사이클에 안 맞아 버리거든요. 저는 좀 이렇게 한 번에 많이 못 먹고 조금씩 계속 먹어야 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일단 음식을 좀 좋은 음식들로 바꿨고 제 사이클에 맞게 좀 배가 너무 부르지 않을 정도로 먹되 이렇게 하면 이제 뒤돌아서면 배고프거든요. 자주. 네. 네. 한 2~3시간 간격으로 좀 나누어서 음식을 먹고 간식도 중간중간 좀 챙겨 먹어요. 그리고 뭐 보통은 건강을 위해서 혹은 다이어트를 위해서 저녁 6시 이후에는 될 수 있으면 먹지 마라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그러면 보통 이제 저녁 시간에도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에너지 자체를 못 내요. 그래서 저는 좀 야식도 좀 가벼운 걸로 해서 챙겨 먹는 편이에요. 대신에 잠들기 2시간 전까지는 뭐 먹는 거를 딱 이제 다 끝내놓고요. 그리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몸을 좀 움직이고 그렇게 해서 공복을 이제 아침까지는 유지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먹는 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운동이잖아요. 그쵸. 저는 일단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예요. 극 아이이기 때문에 정말 내향적이에요. 집순이신가요? 네. 네. 그래서 집에서 운동하는 게 좋고요. 아. 사람들 속에서 뭔가를 같이 하면 굉장히 좀 기운이 빠져요. 그리고 운동을 저는 좀 체력이 워낙 선천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격한 운동을 하게 되면 하루 하고 그냥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그냥 저한테 맞는 간단한 맨손 체조와 좀 근력을 키우는 코어 운동 이거를 하루에 30분씩 매일 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어떤 날 조금 운동량을 늘려야겠다 하는 날 주 1회에서 2회 정도는 1시간 운동을 하고 너무 피곤하거나 아니면 도저히 오늘은 운동할 힘이 없어 이럴 때는 한 10분 정도 코어 운동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운동을 좀 꾸준히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매일 하다 보니까 5분이든 10분이라든 하지 않으면 오히려 몸이 좀 아파서 계속해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는 좀 공복 상태에서 공복 유산소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보통 공복 유산소를 20분 정도 하라고 하는데 저는 차라리 그러면 잠을 더 잘 거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아침에 너무 바쁜데 20분이나 시간을 내서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 5분 정도 아니면 좀 길면 10분 정도 좀 가볍게 걷는다거나 아니면 뭐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낮에 혹시 조금 여유가 생기면 뭐 점심을 먹은 후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좀 산책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지만 좀 어떠세요? 격한 운동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 격한 운동을 좋아하는데 제 몸이 그걸 따라주지 못해요. 그래서 저도 격한 운동을 이렇게 하기보다는 나한테 맞는 거를 나눠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주변에서 많이들 운동을 막 유산소를 일주일에 몇 번씩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운동을 너무 안 하고 있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네. 고민을 하던 찰나에 이 강의를 네. 듣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또 제가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격한 운동을 매일 할 수는 없어요. 체력이 좋으면 가능하지만 그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정말 가볍게 몸을 움직이다가 주 1회 정도는 좀 격한 운동을 해서 에너지를 배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내 체력도 지키고 운동도 좀 즐겁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는 좀 재밌게 하는 게 좋아. 이런 분들은 뭐 댄스를 활용한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고요. 아니면 나는 좀 사람들하고 같이 하고 싶어 하면 뭐 요즘 테니스나 배드민턴 같은 거 많이 치시잖아요.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좋고요. 근데 이것도 사이클도 자기의 그 사이클, 자기만의 사이클이 있어야 되는 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운동을 매일 한다는 거 제 생각에는 불가능해요. 그러면 나 운동해야지 이렇게 끊어놓고 못 가니까 포기하시게 되거든요. 그쵸. 그럴 경우에는 뭐 평일이나 주말에 하루 정도만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되 좀 몸을 푸는 거를 하루에 5분, 10분씩 하신다든가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오랫동안 꾸준히 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리한 계획을 애초에 세우지 않는 게 네. 오히려 좋은 거네요. 예를 들면 우리 다이어트 할 때도 나 오늘부터 3주 동안 다이어트 할 거야 하는데 회사에서 같이 점심 먹고 회식도 있고 친구도 만나고 하루가 무너지면 아예 안 하게 되거든요.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고. 항상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예를 들면 내가 하루 3끼 중에 한 끼 정도는 좀 그래도 가볍게 먹는다든가 아니면 뭐 친구들하고 먹더라도 내가 조금 더 티 안 나게 양을 좀 적게 먹는다든가 아니면 오늘 이렇게 먹었으면 좀 운동을 많이 한다든가 혹은 다음날 조금 줄여서 먹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나의 그 현실적인 상황과 내 체력과 내 성향에 맞게 건강관리도 하시는 게 좋고요. 건강관리 못지않게 건강에도 필요하면서 좀 내 스스로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세 교정이에요. 저도 사실 뭐 자세가 요즘 좀 많이 삐뚤어지긴 했는데 방송할 때도 자세가 중요하고 뭐 면접을 본다거나 누군가를 만날 때도 자세가 바른 게 중요한데 자세가 바르게 되면 실제로 자신감도 25% 정도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근데 그 자세 교정이 어렵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제가 사진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네. 지금 사진을 보시면 벽에 평평한 벽에 일단 기대서 서세요. 그래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벽에 딱 기대시고요. 허리가 많이 뜨지 않게 벽과 허리 사이에 손바닥을 넣었을 때 딱 손바닥 하나 정도 들어가 있을 게 배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대부분 이렇게 어깨가 좀 많이 굽어져 있으실 거거든요. 네. 어깨를 벽 쪽으로 쭉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명치 쪽과 아랫배에 힘을 줘서 호흡을 좀 깊게 쉬는 훈련을 하시면 자세가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이거를 처음에는 1분, 그 다음에는 5분, 조금 지나면은 10분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늘려가시면 자세도 바르게 될 수 있고 훨씬 자신감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맞아요. 사실 자세 바르게 해야지 하다가도 금방 무너지잖아요.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이거를 또 일상 속에서도 연습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쵸, 벽은 어디든지 네. 있으니까. 네. 벽에서도 할 수 있고요. 뭐 제가 썼던 방법인데 저는 대중교통 예전에 이용했을 때 구두를 신고 좀 그 명치에다 힘을 주고요. 손잡이를 잡지 않거나 아니면 손잡이를 아주 살짝만 잡은 상태로 명치에 힘을 주고 자세를 버티는 훈련을 했었거든요. 벽 없이도. 네. 근데 버스나 지하철은 좀 흔들리잖아요. 네네. 그때 중심을 잡는 훈련을 하니까 자세를 바르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좀 다리가 많이 휘어 있다거나 아니면 앉아 있을 때 자세가 좋지 않다 이러신 분들은 앉아 계실 때 두꺼운 책을 무릎 사이에 끼워 놓거나 아니면 반대로 아주 얇은 종이를 무릎 사이에 끼워 놓거나 그것만으로도 좀 자세 교정이 될 수 있고요. 운전을 할 때도 자세를 좀 삐뚤어지지 않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시는 걸로도 충분히 자세를 바꾸실 수 있어요. 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자세까지 하셨으면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들리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투는 그 사람의 인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을 좀 거칠게 하는 사람을 보면 당연히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그쵸. 보게 되는데 그래서 말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말투를 좀 교정을 하실 때 내 말투가 조금 남들이 듣기에 새침한 것 같아, 좀 직설적인 것 같아 이런 게 말의 내용도 있지만 그 말의 느낌에서 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말을 직선형이 아닌 곡선형으로 하는 건데요. 네. 우선 한번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네, 이름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편다솜입니다. 네, 굉장히 잘하셨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좀 직선형으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를 동글동글하게 곡선형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입안에 동그란 공이 굴러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말도 부드러워지고요. 입 크기가 조금 벌어져서 표정도 훨씬 밝아지게 돼요. 그래서 입 안에 공간을 네. 만들면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연습하실 때 실제로 공이 굴러간다고 생각하고 손에 이렇게 굴리면서 연습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안녕하세요. 이렇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거절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의견이 다를 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인의 공통적인 사족이 하나 있거든요. 아니. 그렇죠. 무슨 말을 하면 아니부터 나와요. 네. 그거 아니야. 그거 틀렸어. 근데 그러면 상처받게 되거든요.
그때도 긍정으로 인정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걸 yes but 화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맞아, 그럴 수 있어 하고 그 다음에 거절의 말을 하시거나 반대 의견을 제시하시면 훨씬 더 부드럽게 들릴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보통 이제 서비스업이라든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좀 친절하게 보일 때 쓰는 말투인데 쿠션 화법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쿠션처럼 푹신푹신한 걸 얹어줘서 충격을 좀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제가 이걸 예시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네. 보시면 몰라요. 왜요? 그래서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없어요. 이런 것보다는 죄송하지만, 실례지만, 번거로우시겠지만, 괜찮으시면, 가능하시다면, 뭐 불편하시겠지만 이런 말만 앞에 넣어줘도 뒤에 다른 좀 부정어가 나오더라도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네, 굉장히 기분이 전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좀 이렇게 서비스를 잘 해주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보면 들어갔을 때 뭐 실례지만 이쪽으로 좀 옮겨주시겠어요? 네. 라든가 괜찮으시면 이쪽에서 안내해드려도 될까요? 이러면 뭔가 모르게 굉장히 친절한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이걸 쿠션 화법이라고 불러요. 네. yes, but 혹은 쿠션 화법 둘 다 좀 긍정어를 먼저 써서 그 사람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은 좀 밝은 사람이야. 이런 이미지도 줄 수 있고 이왕이면 비속어 사용이나 이런 거는 좀 줄이는 게 당연히 좋겠죠. 네. 결국에 이런 것들은 우리 말투, 표정, 자세 다 습관이잖아요. 이런 좋은 습관이 좋은 이미지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좀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습관 만들기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실 때 일단 법칙이 있어요. 어떤 법칙일까요? 사실 습관을 만드는 게 가장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법칙이 있을지 조금 궁금한데 네. 333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333 법칙이 뭐냐면 어떤 일을 내 습관으로 만들려면 먼저 3일을 꾸준히 하고요. 네, 그 다음에 3주, 21일을 하고 그 다음에 3개월을 하고 그러면 3년 동안 이어져서 결국에 그게 내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 사실 작심삼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3일씩 계속 이어가면서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3개월, 3년 목표를 세우면 못해요. 힘들어요. 네. 그렇죠. 네, 그 21일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맥스웰 몰츠라는 의사인데요. 이분이 얘기를 해준 건데 우리의 뇌가 어떤 새로운 걸 받아들일 때는 저항이라는 걸 한대요. 근데 그 저항에서 익숙해져서 내 몸의 습관으로 만드는 최소한의 기간이 21일이라고 해요. 3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3일, 3주, 3개월 이런 식으로 습관을 만드시는 게 좋고요. 그 중에서 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거를 행동수정요법이라고 불러요.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시간 내서 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잠을 더 자고 싶고 시간도 없고 이러니까 양치질을 하면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30번 정도 하거든요. 대단하신데요. 세면대를 살짝 잡고 그렇게 하면 일단 자세 교정이 되고요. 그리고 굳이 하체 운동을 시간 내서 하지 않더라도 운동이 돼요. 그리고 양치질을 우리가 1분을 하는지 3분을 하는지 잘 모르는데 30번 정도 하면 대략적인 시간이 맞춰져요. 그렇게 해서 좀 습관을 들이고 음식을 먹은 다음에도 바로 양치질을 하면 일단 깔끔하고 그 사람의 이미지도 좋아지지만 식욕이 떨어져요. 네. 양치질을 바로 하면 그 양치했을 때 그 치약의 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입안이 깔끔해지면서 음식 냄새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식욕도 줄일 수 있고 어쨌든 내가 항상 깔끔한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고요. 저는 좀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밥을 먹고 바로 설거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바로 좀 청소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좀 일상생활에서 습관을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자기만의 방법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를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하는 걸 만들어 놓으시고 일단 3일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3주를 하시고 3개월 정도 하시면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습관으로 자리를 잡을 거예요. 그럼 만약에 3일 동안 이 방법으로 습관을 고쳐봐야겠다 해서 실천을 했는데 나랑 잘 안 맞아요. 그럼 다시 다른 방법으로 3일을 시작하면 되나요? 네, 그 방법을요. 제가 다음 시간 자기개발 방법에서 알려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이제 자기관리법 알려드렸고요. 말씀드린 대로 정말 나에게 맞는 사이클을 찾아서 꾸준히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